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데이업 금융 멘토 정인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핵심만 쏙쏙 뽑아서 종목에 대한 내용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기업은 코리아에셋 투자증권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을 말씀드리기 앞서 가지고 한 가지 이야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데이업에서는 24시간 누구보다 빠르게 그리고 정확한 분석과 정보 제공으로 여러분들 투자 성공의 나침반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정보를 찾아서 구분하고 팩트 체크해서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에서 느끼셨던 답답함 시원하게 풀어드릴 것이며, 또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모든 나오는 이슈들 공시나 기사에 나오는 것은 물론이고 기업과 업계 관계자들 만나서라도 관련된 내용들 모두 찾아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데이업 안에서 정인호 멘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지켜지는지 여러분들 직접 끝까지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간 말씀드릴 종목 코리아에셋 투자증권인데요. 매우 많이 낯서실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테마주로 한 번 올랐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매매해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증권사도 있어 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사실 크게 말씀드릴 게 없는 종목인데요. 그렇지만 이런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자사 이슈로도 한 번씩 오르내릴 수 있기 때문에 갖고 있는 포인트 오늘 시간 정리해드리고 관련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HTS, MTS가 없는 증권사예요. 이런 증권사가 있어? 하시겠지만 여기 있습니다. 짜장면 없는 중국 같은 곳인데요. 요리만 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요리가 무엇이냐? 바로 이런 PF 주선 그리고 채권 중개 같은 기관 투자자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비싼 업무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재무제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증권사를 커버하고 있는 곳도 딱히 없어요. 그래서 찾아볼 곳이 재무제표 정도인데 관련해서 추가적인 이슈는 또 여러분들 궁금한 거 계속 풀어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매출이 두 군데서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이 자기 매매를 통한 매출 그리고 금융 자문을 통한 매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권 중개와 인수를 통한 매출 이 부분까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이 핵심 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실적이 좀 변동되는 거는 이 자기 매매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말 그대로 증권사도 자기 자본 가지고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어떻게 수익이 나고 이건 예측은 좀 불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불가능한데 이 부분의 실적이 좀 계속해서 좀 안타깝게 되고 있어요. 코리아에셋 투자증권이 2019년에 시장에 상장을 했는데 증권사 치고 꽤 늦게 상장을 했죠. 당시 공모가 10,000원에 상장을 했습니다. 지금 주가는 이제 그걸 하회하고 있는데 이 자기자본 관련, 자기매매 관련해서 계속해서 손실이 누적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만회할 만한 실적이 다른 데서 충분히 나와야 되는데 이 금융자문 실적만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해서 좀 실적의 한 축을 담당해주고 있는 요소가 바로 이 채권 중개시장과 인수시장에서 역할이 되겠습니다. 채권을 중개해 주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시장 점유율 한 1% 정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아쉽게 계속해서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아무래도 고객군을 좀 확보하는 데 있어가지고 대형사에 비해 가지고 경쟁력이 나빠진다로 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채권 그래서 인수시장에서는 조금 더 활약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 역시도 다시 한번 줄어들고 있습니다. 좀 이게 재미난 게 좀 이렇게 실적이 나빠지는 걸 이걸 숨기려고 하는 건지 여기에선 연도를 이렇게 표시하고 여기에선 연도를 이렇게 표시를 해요. 좀 재밌는 부분이네요. 다만 그리고 그래서 금융투자 자문 IB 사업 부분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2019년인가 이렇게 태양광 발전소 PF를 주선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뭐 직접 대출을 해주는 건 아니고 주선 자문을 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업무로서 좀 직접적으로 PF 관련된 부실 리스크에 노출되지는 않지만 해당 시장이 어쨌든 계속해서 좀 위축되고 있잖아요. 부동산 PF, 레고랜드 사태 이후부터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수익도 일정 부분 좀 감소될 수 있는 부분도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일반 주택이 아니라 뭐 상업용 건물이라든가 저런 에너지 시설 쪽으로도 PF 자문을 했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위축의 여파는 좀 덜 받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바로 집합투자기구 운용이 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이제 운용 자금을 가지고 다른 데 투자를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주가가 한 번씩 올랐어요.
예, 보시면은 현재도 이렇게 기업들의 투자를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두나무 지분도 조금이지만 갖고 있어요. 0.1%지만 최초 취득가액 35억 원 정도 취득해서 42억 원의 평가액을 가져가고 있고요. 이외에도 뭐 상장 기업으로는 이노시뮬레이션, 프로테움텍 지분도 갖고 있고 여러 비상장 지분을 갖고 있는데 2021년 코로나가 한창일 때 큐라티스라는 기업이 되게 핫했었거든요. 이 큐라티스 지분을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코리아에셋 투자증권도 코로나 관련주로 그래서 부각되면서 주가가 급등, 당시 2만원까지 한번 찍었던 전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좀 미미하기 때문에 흔히 벤처 투자 회사들이 그런 이슈로 움직이듯 이런 이슈로 움직인다면 좀 그건 주의가 필요한 단순한 테마 움직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실적은 예측할 수 없는 자기 매매에 많이 결정되는 기업이라는 점, 그 자기 매매 실력이 좋다면 23기 2021년처럼 이렇게 166억 원의 수익을 볼 수도 있고 2022년은 적자, 2023년에 다시 그래도 소폭이나마 흑자를 본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즉 만약에 금리가 내려가서 업황 개선돼도 이 회사가 실적이 좋아질까? 이건 물음표를 가져볼 수밖에 없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개인 고객이 없어요. 개인 고객이 없는 증권사로 실제 증권업의 업황과는 매우 낮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 다만 차기 매매에 따른 실적 변동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지, 사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수한 인력을 좀 갖고 오고 시스템을 이미 자리 잡힌다면 이 부분에서 실적을 잘 낼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긴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계속해서 추적하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B 업무 그리고 채권 중개 관련해서 갈수록 좀 특히 채권 중개 쪽은 좀 영향력이 지배율이 점유율이 낮아지고 있고 IB 쪽도 PF 관련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는 속에서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올지 실적의 좀 성장성이 확인이 필요한데 이 부분 역시도 제가 계속 체크하면서 코리아에셋 투자증권이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 때 빠르게 또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이렇게 코리아에셋 투자증권을 처음 소개해드린 영상이니만큼 해당 기업이 갖고 있는 매출 구조 그리고 투자 포인트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도 계속 영상으로 안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 대기업에는 이렇게 금융주 말고도 반도체, 2차전지, 이처럼 주요한 섹터는 물론 상장되어 있는 전 종목들 관련해서 담당 멘토가 붙어가지고 역시 빠르고 신속하고 또 집요하게 종목들 정보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 해당 영상들 꼭 확인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투자 수익의 바탕으로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